뭐죠? 관공서의 촉탁등기 이미 배웠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요? 촉탁등기 나오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자, 거기 세 개를 딱 써놔요. 촉탁등기는. 자, 일단 촉탁등기는 이렇게 적어놓고 봐봐요. 원칙이에요. 원칙이죠. A가 각종의 공사들도 A적으로 자, 촉탁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관공서는 그러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관계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적었듯이 또 하나 적어 놓을 거는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촉탁등기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요거만 생각해놔요. 요거만 생각해놓으면 촉탁등기 문제를 푸는 데는 자기가 활용을 못해 먹어서 그러는 거지 이걸 활용해 먹기만 하면 뭐예요?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공서는 주체가 뭐예요? 원칙. 관공서, A는 공사, 각종의 공사들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보장. 전장 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집에 그러면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출석주의 면제. 그러니까 공짜 바르지 마세요. 이거는 알아야 돼. 최소한은 촉탁등기. 그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나중에 요거 가지고 촉탁등기를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확인해 두면 돼요. 자, 그럼 114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114페이지 9번에 구분 건물 등기. 그럼 별표 5개를 해놔봐요.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 한번 써봐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구분 건물을 네 부분을 못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야죠. 뭐요? 한동 전체 표제부.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는 뭐가 기록되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뭐예요? 자, 상단 하단에 뭐가 기록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갖고, 여기는 얼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야. 자, 요거는 벌써 50번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요? 건물. 한동 건물 표시. 그러면 하단은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될까요? 이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뭐가 될까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요? 비율하고 종류 거죠. 종류. 그러니까 집에 이제 문제 풀 자격을 요걸 숙지를 해놔야 문제 풀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니 집합 건물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프린터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정리해놔야 돼요. 머릿속에 구조를 상상해야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보면. 자,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면 전체 한동 전체 표제부 각계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자 여기는 전체 건물 하단에는 전체 땅, 요거는 뭐예요? 전체 각계 건물, 요거는 뭐예요? 각계 토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예요? 비율과 종류. 그럼 봐봐요. 최고 문제 봐요.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얼굴로 구성된다. 어때? X. 뭐가 있어요? 한동 전체 표제부. 그러면 대지권 표시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요게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 요 관계를 우리가 딱 써놓고 집합 건물은 우리가 문제집 풀이 가서 한 5문제 정도를 풀어본다고 나중에. 그럼 오른쪽에서 가장 어려운 게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 찾았어요? 오른쪽 페이지 밑에 한번 봐봐요.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 찾았어요? 그 위에다가 대지권 관련 등기 비교 옆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등기가 돼요? 이게 대지권 등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건물에 미치지도 않는 게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요 부분에 별도로 해놓는 게 뭐예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그러면 거기 밑에 그러면 대지권 등기 1이라고 써요. 1 앞에다 동그라미 1 대지권 뜻의 등기 2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3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4 그러면 요거 하나 번호를 이렇게 붙여두면 되네. 이게 1 이게 4 미쳤어요. 2 요거는 뭐예요? 3 요거 여기에다 등기해 두는 게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집합 건물에서 이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요번에 단학원 모의고사 벌써 6월달 모의고사 검수해 달라고 왔는데 요 문제 맞나 봐봐요.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 어때? X. 어디에 기록돼?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 토지로부터 출발하잖아, 토지. 그러면 이제 이걸 빨리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관계를 형성해 놓고요. 그러면 거기 대지권 등기, 그러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그어놔봐요. 자, 건물에서 건 동그라미, 표제부에서 표, 신청에서 신주. 그래서 읽어봐요. 건표신주. 이걸 외워놔야 된다. 조건반사로. 그럼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토해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건해직부. 그래서 첫자 따서 외워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직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자, 그럼 한번 숙제 해놓고 하죠.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건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직부.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직주. 요걸 그러면 제가 봐봐요. 자, 이 두 개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외우면 집합 건물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요걸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두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한 게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에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 따로 미치지 않도록 해놓는 게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 요거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대지권 등기. 건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직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직주. 이것만 외워놓으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면 돼요. 문제풀이 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합 건물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 반드시 출제가 돼요. 별표 5개는 반드시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대지권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117페이지. 자, 제5장 각종 등기 특별조차 찾았어요? 그러면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청설. 2번은 변경. 변경 등기 그럼 뭐가 생각나요? 봐봐요. 또 공부 더럽게도 안 해. 정말로. 자, 변경 등기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 등기 종류.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자, 그 옆에다 써놔요. 변경 등기는 일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사유가 아니라 후발적 사유. 그죠? 후발적 사유. 자,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거는 나와야 돼요. 후발적 사유.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크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골구 변경 등기가 있다고.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골구 변경 등기.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지네. 그러면 저 가로 1번부터 이제 개념을 잡아요. 자, 부동산 변경. 변경 동그라미. 가로 1번. 가로 1번 가봐요. 밑에. 자,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그럼 부동산 줄쳐놓고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야. 그게 개념이야. 부동산 자체의 변경.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 거기 가로 2번을 봐봐요. 119페이지. 변경 동그라미. 자, 119페이지. 자,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호랑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 그러면 뒤에 동일성하고 매치를 시켜봐요. 동일성 동그라미.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 부동산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뭔데? 동일성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재, 행정구역. 서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을 뭐라고 그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러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란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 뭐예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이걸 뭐라 그래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고요. 가로 3번은 이제 대지권 변경 등기. 그거는 나중에 돼도 되고요. 자, 가로 4번 거기에 별표 하나를 해놔요. 자, 변경 등기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래서 작년에 5점짜리네. 5점짜리. 권리의 변경 등기. 자, 120페이지. 자, 4번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써봐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이해관계이 있으면 다 까먹었다. 주등기. 이해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성락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성락서를 첨부하자는 뭐예요? 주등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수없이 한 거야. 우리가 사실 변경 등기는. 그럼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가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이거 봐.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요, 없으면 부기등기요. 그러면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뭐다? 주등기.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우리가 작년에 뭐 직접적으로 2.5, 간접적으로 2.5 나와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부팅이 안 돼 있으니까 봐봐요. 자,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조자로 건치면 걸리죠.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아직 이해관계는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됐거든.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등기는. 그러니까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때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가로 5번을 가봐요. 변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등기 명의인 표시. 우리가 뭐 저번에도 했죠. P7값을 P천덕으로 개명한 거. 그럼 앞에서 다 적여놨으면 또다시 적자고요. 맨날 적기만 해요. 적기만 해요. 자, 개명 등기. 그러면 단독 신청 써요. 자, 등기 명의인 중에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단독 신청. 자,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네. 언제나 부기등기. 자, 일장에다 다 써놨어요. 나중에 앞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봐봐요. 자, 책의 정의를 듣기로 해서 그렇지. 중성적인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 그러면 자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P7값을 P천덕으로. 그래서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맨날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여기 봐봐요. 그제 언제에서 제일 작년, 재작년에 학교 가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희도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사희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제 딸 시집 보냈거든. 그분이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하여튼, 아나운서 이름으로 했어요. 아나운서 이름으로.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이야기 했어요? 또 하나는. 자, 우리 그 수강생 중에 이용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용녀. 그러면 이용녀가 있는데 이름을 바꿨어. 뭘로? 이다혜로. 맨날. 그러면 개명. 읽어봐.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읽어봐요. 개명, 단독, 언제나 부기등기. 무슨 적인 등기?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럼 여자분들은 저번에 항상 두 가지를 배우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학교 가면 어디로 가요? 장명소에 가더라고. 장명소 가서 이름을 제일 먼저 바꾸더라고. 차 넘버도 바꾸고요. 차 넘버도. 그런 거 바꾸고. 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살빼러 가요. 어디로 가요? 자, 어디로 가요? 에어로빅 댄서에 가더라고. 에어로빅 댄서. 근데 에어로빅 댄서에서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석 달 하고 그만하지만 에어로빅 댄서 가면 이틀 만에 포기를 하더라고. 왜? 자, 우리 공인중개사 암기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에어로빅 댄서도 동작을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암기하는 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틀 만에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만큼 외울 게 많다라는 거야, 기본 틀이. 자, 그러면 가로 5번,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가로 4번 봐봐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려면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요. 자, 승낙서를 점화하면 뭐예요? 부기등기, 전부하자면 주등기.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개명, 단독, 언제나 부기등기, 중성적인 등기다. 그러면 그 밑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을 무연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고요. 3번에 경정등기 가봐요.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라는 거였어.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쓰기 싫어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거기 척한 있죠. 원시적 불일치 일부 딱 확인해 두시면 되네요. 그러면 경정등기도 크게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 경정등기와 깎구 얼구 경정등기가 있어.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잡아놔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경정등기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가 써서 옆에다 다시 크게 낙서 한번 해놓을까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 근데 경정등기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동일성, 동일성. 동일성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다시 이제 경정등기는 뭘 생각해야 돼? 동일성을 생각해야 돼. 동일성. 자, 우리 일괄 신청도 무슨 성이죠? 동일성이듯이 경정등기도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을 생각해야 돼. 동일성. 자, 그러면 봐봐요. 경정등기도 그러면 당사자가 뭐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사자 그러면 신청, 등기관 그러면 직권. 그래서 직권 경정등기. 여기에서는 논점이 직권 경정등기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맨 마지막에 직권 경정등기 찾았어요? 근데 직권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다만 의 부분에서 다만 행강편잖아요.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는 경우도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으로 가는. 과거에는 이 조항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원래 직권은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거든.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으로 가능한 예가 하나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개정됨으로써 그걸 한번 잡아두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봐요. 직권 누가 해주죠?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에서 그 2번을 봐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찾았어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여러 명일 때 그러면 봐봐요. 그중 1인에게 해줘야 돼. 그중 1인이라는 것은 그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요즘은 만나 봐봐요.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래. 그러면 권리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면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돼. 근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1인에게 통지한다. 어때? X 각각 1인이야.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통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 밑에 2번에 그걸 이제 딱 포인트로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놔도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뒤번째 이제 122페이지 한번 가봐요. 4번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다 배웠는데 여기 봐봐요. 요거라도 한번 여쭤봅시다. 말소 등기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전부 불일치. 그렇죠. 써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자, 권리적 측면이고. 전부 불일치가 되네. 불일치네. 자,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기본적이고 다 알게 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그게 뭐예요? 신청으로 가봐요. 직권에 의한 등기, 행강 편쳐놓고 그게 다 배웠던 거잖아. 가나리반, 메터 1호.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메터 2호. 그죠? 그래서 그거 딱 해서 이미 그거는 다시 이제 정리를 될 거고, 직권 등기할 때 다 봤던 겁니다. 그 정도 의미만 잡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말소 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밑에서 맨 밑으로 가봐요. 그래서 1번 한번 봐봐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죠? 주등기. 자, 오른쪽 가니까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자, 그 옆에다 요건 한번 써봐요.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 자, 그러면 전부도 될 수 있고요.
일부도 될 수 있고 뭐예요? 부적법 말소. 제발 이 정도는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이때 부적법 말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해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야 돼. 자,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요거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네.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수없이 한 거라고 수없이요.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요약집에 정 들으려고 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적법 말소 언제나야. 그러면 이제 한번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신청으로 말소돼서 회복도. 신청, 직권으로 했으면 직권, 적탁도 적탁. 그게 다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자고. 맨 밑에 실행으로 가서 1번 봐봐요. 줄 쳐놨네. 전부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맨 마지막 한 전부 보이죠? 전부는 무슨 등기? 주등기. 1번은 부기등기.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어때? X.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멸실 등기가 나오네. 멸실 등기. 멸실은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다 됐네. 그러면 자기가 멸실 등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준비 다 된 거네. 자, 멸실 등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요. 자, 전부 멸실. 자, 써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멸실 등기는 그러면 즉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가는데 1개월까지. 1개월. 그렇죠. 그거야 뭐 시간 좀 먹기고. 근데 여기에서 꼭 체크해 줄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의 3번이야. 행강편천하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도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원래 멸실 등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 가서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건물 행강편 쳐놓고 1개월이야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그게 작년에 출제된 거죠. 맨날 이야기하던 거야. 이야기하던 거. 그러니까 건물이 부존재하는데 1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가는 거잖아. 지체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아놔도 이제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7번에 뭐가 나와요? 부기등기, 별표 5개. 무조건 나오는 거야,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는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야, 등기법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일단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원칙. 원칙은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A가 뭐예요? 부기등기래. 뭐에 따라 물려요?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리네. 방법과 형식에 따라.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야. 자, A원칙이 A외. A외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잖아.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부기등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네. 자, 부기등기 하나 잡아놔요. 자, 옆에다 인감증명 X라고 써요. 자, 일단 뭐의 기본 틀은 잡아놓고 가야 돼, 이 틀은.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원칙은 무슨 등기? 주등기. A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따로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 박스 가서 이제 따져보자고. 이제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냥 애울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 보전 동그라미. 자, 따져봅시다. 이제 있는 그대로를 따져보자. 보전은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죠. 언제나 독립돼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이번에는 이전 동그라미 두 번째 건 이전 앞에 소유권 줄 쳐놔요.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야. 자, 오른쪽 이전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A 권리.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그죠?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이번에는 처분 제한 동그라미. 처분 제한 앞에 대가리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니까 주등기야.
자, 오른쪽 처분 제한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A 권리,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한다. 어때? X. 뭐예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자, 목적 동그라미. 목적. 그 밑에 목적 찾았어요? 네, 네 번째 칸하고 있어요. 목적. 자, 아무데나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칸에 목적 동그라미. 자, 소유권 줄 알아요.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전세 줄 쳐놔봐요. 전전세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전전세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딴 생각하지 말고 전 뭐예요? 딱딱딱 정리 한번 해봐요. 정리를 해봐요. 한 번 고생하면 돼요. 한 번만. 이제 뭐예요? 다 떠나네. 여기 합격해서 다 떠나네요. 그리고 또 내년 11월 달에 또 발음 안 좋다고 또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지역권 설정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대가리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질권 동그라미. 질권 줄 쳐놓고 저당권 앞에 동그라미. 그러면 질권은 대상이 뭐예요? 저당권이잖아.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채권 담보권 줄 쳐놔봐요. 그래서 앞에 저당권 동그라미. 앞에 저당권이야 소유권이야? 저당권. 그러니까 채권 담보권은 무슨 등기? 주등기. 안 미쳤어요. 부기 등기. 그죠? 아니, 그게 뭘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걸. 왜 그걸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자체에 문제가 안 보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독해 자체가. 독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변경 동그라미. 자, 변경 동그라미. 변경부터 먼저 잡아. 거기 부동산 표시 줄 쳐놔봐요. 그러면 세자로 건치면. 표제부잖아,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야. 자, 이번에는 옆에 변경 동그라미.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등기 명인 표시.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언제나 부기 등기. 그죠? 자, 이번에는 변경부터 먼저 잡아요. 자, 밑에 변경부터 먼저 잡아. 변경 잡았어요? 그러면 앞에 권리 줄 쳐놔봐요. 그럼 앞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해경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죠? 주등기. 자, 이번에는 옆에 가요. 변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자,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럼 앞으로 가요.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러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맞죠? 자, 직권 경정 등기는 가로 열고 써요. 언제나 경정 등기로 이루어져. 자,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에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찾았어요? 네, 일부. 요거 일부 동그라미. 일부. 딱, 이 말소가 들어가서 요거 일부는 이것만 부기 등기야.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자, 멸실 등기 찾아봐요. 멸실. 찾았어요? 멸실은 어디에? 표제부죠. 언제나 주등기. 말소 회복 등기 앞에 전부 동그라미. 됐어요? 예. 그러면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뭐예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네. 자, 이번에는 거기 가등기를 박스를 쳐놔봐요. 가등기. 자, 가등기. 자, 가등기. 또 멀근히 있지 말고 가등기 박스 쳐놔봐요. 앞으로 갑니다.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그러면 오른쪽 가서 가등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죠?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요. 자, 안매 특약 동그라미.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특약과 약정 국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기등기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자, 대지권과 관련된 게 있죠. 그러면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그 밑에다 써요. 건해직부라고 그랬잖아. 건해직부. 자, 뭐라고 다시 뭐라고? 건해직부, 건물, 해당구, 직권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래서 아까 건해직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가서 한번 연습을 해봐요.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연습해. 그냥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이전 앞에 뭐라고 써? 그럼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이게 뭘 그렇게 어렵냐고. 뭐가 어렵냐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대등기. 전대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읽어봐요. 임차권 이전을 두 자로 번지만 전대랑.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전대 그랬더니 전대의 줄임말이 뭐냐 그랬잖아. 전남대. 이러면 안 돼요. 임차권 이전을 전대라고 그러잖아. 이전을.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는 자, 주등기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거든. X에 O에 X. 가처분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그러면 요거 빠져서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뭐야?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저기 그냥 애우려고 생각하니까 그래. 애우려고. 그러니까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따지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8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별표가 뭐예요? 5개짜리죠. 막판에 몰려있네. 막판에.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봐봐요. 우리 그동안 자, 봐봐요. 자, 매년 지금 요걸 세뇌적 해놨잖아요. 가등기. 기둥 세워놨었죠. 그 옆에다 써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죠? 가등기 된. 자, 가등기는 이걸 우리가 잡아놔야죠. 본능적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혈액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렇죠. 장차 발생. 유정이 뭐예요? 아까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유정은 뭐예요? 무슨 요건이에요? 민법에. 민법에서. 특별 허령 요건이잖아. 특별 허령 요건.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유정 등기 시 가등기 대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잖아. 그럼 유정은 사망 전에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유정은 언제 나타나요? 사망 후에만 가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면 등기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발생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발생.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유정 봐봐요. 사망 전에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야. 이게 가등기를 푸는 공식이야. 공식. 그렇죠? 자, 우리 정지조건부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장차 발생. 그렇죠? 그러면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장차 소멸이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잖아요. 봐봐요.
자,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아까 개념 잡았으니까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어. 그럼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읽어봐요. 장차 발생이다. 그러니까 사인정의를 모르면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인정의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그럼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에는 순위 보존할 이유가 없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문제 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존? 순위 보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만 보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던 거. 가등기 기한 가처분.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 그러면 국어 실력이잖아요. 애기한이 뭐예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존을 할 수 있는데? 순위는 보존할.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 가처분은 무슨 사유가 돼?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그렇게 돼. 또 하나는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전부 내용 다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그 위에 가봐요. 127페이지 맨 위에다가 보고서요. A씨 또 그러지 말고. 자, 그럼 봐봐요. 거기 보고 이렇게 해서 나와봐요.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또 세뇌교육이 하나 될 게 있어요. 가운데 딱 여백에다 가운데를 거기에다 가지를 8개를 펼쳐봐요. 8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다가. 그러면 가등기는 가랭이가 몇 개? 가랭이가 왜 8개야? 하나, 둘, 셋, 넷이죠. 4개죠. 다리가 몇 개? 8개야. 그래서 가등기는 문어발이야. 문어발. 왜 헷갈리냐? 그랬더니 가등기가 8개를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가등기라는 어떤 정점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는 뭐부터 점검해야 돼? 읽어요. 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 이것도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가등기 앞에. 소유권은 갖고에 얼고요? 갖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얼고.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갖고 또는 얼고라는 거야. 이걸 빨리. 그래서 이게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 되게 탄력적이어야 돼. 가등기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적어놔요. 아까 했던 거네. 자,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가등기는 뭐예요? 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아까 했던 게 이거잖아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어때? X.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식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가등기는 읽어봐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지난번에도 했듯이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 다르죠. 의미가 완전 다른 거야. 담보 가등기와 가등기랑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서 배운다고 그래서?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또 하나 가등기는 읽어봐요. 가등기냐,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이걸 나눠야 돼. 가등기 시에 이루어진 것이 가등기에 관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한 건지.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그러면 가등기 시 금융계약서를 제출한다. 어때? X. 그럼 언제 제출하면 돼? 본등기 시. 본등기 시.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그럼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해줘야 되겠네. 유상예약이니까 본등기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언제 제출했기 때문에? 가등기 시. 그러니까 봐봐요. 가등기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민법 가등기도 안 풀린 이유는 이게 전부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연결. 제가 그러면 봐봐요. 지금까지 이걸 세뇌 교육을 시킨 것은 아직 문제풀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써먹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돼. 어디 가서? 문제풀이 가서. 자, 그러면 가등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등기소로.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무슨 신청? 공동신청. 혼자 가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그러니까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자, 3번 봐봐요. 3번. 가등기야 본등기시야? 오른쪽. 오른쪽 3번을 봐봐요. 오른쪽 3번. 찾았어요? 가등기시야 본등기시야? 그러면 가등기 동그라미 쳐봐요. 자, 애기한 동그라미 쳐봐요. 본등기 따로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쳤어요? 자, 다시 가등기 동그라미. 애기한 동그라미, 본등기 동그라미, 그러면 본등기 동그라미, 그러면 가등기 밑에 예약이라고 써요. 예약. 가등기 밑에 예약.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완결건이라고 써. 그게 바로 예약 완결건이라는 거야. 본등.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라는 거야. 예약 완결건. 자,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 그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이제 등기법에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 크게 쓰지 말고 보고 써요. 자, 이렇게 그려놔봐요. A가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A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C한테 처분하고 D한테 처분하고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실행하니까 순위가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요. 자, 어디다 그려놔야 돼? 127페이지 3번 가등기한 본등기식. 거기에다 그려놔야지 나중에. 거기에다 그 옆에다가요. 자, 여기 오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하죠? 자, 개미 3등분 하면 죽어요. 그래 죽는다고 그랬잖아. 죽는다. 개미를 다시 3등분 하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 머리 몸통발. 그러면 우리 가등기도 3등분을 해놔야 돼. 자, 요 영역을 표시해 놓으세요. 요 영역. 그 다음에 요 영역이야. 자, 또 하나 영역이 있죠. 어떤 영역이 있어요? 요거죠, 요거 영역. 지금 영역이 3개야. 지금 문제를 풀 때, 지금 요 영역인지, 요 영역인지를 지금 모르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는 읽어봐. 전이야, 후야? 전.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 죽일 필요가 없잖아. 살아남아야죠.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전이야, 후야? 전에 이루어진 거네. 요거는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네. 그러면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요게 뭐예요? 중간 처분의 등기잖아. 그러면 양립 가능 존속시켜야 돼. 양립 가능 존속. 양립 불가능은 뭐예요? 양립 불가능은 죽여.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이때 직권 말소는 사전 통지, 사후 통지.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이제 모든 문제 풀 준비가 다 된 거야, 이제 가등기는. 그러면 여기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가등기 상에 나온 것은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 상의 가처분도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의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의가 뭔데? 가등기 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에 상해 수익에서는 전에 이루어진 거, 상해 이루어진 거, 중간 처분의 등기. 이게 이제 나눠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적어놨으면 영역을 자기가 정확하게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크게 확대를 해보죠.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이죠. 이중 전세권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자, 여기가 전세권이고 여기가 소유권이다. 그럼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대로 존속시키네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만약에 가등기가 지상권이고 여기도 지상권이면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저당권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만약 가등기가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네.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네.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네.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게 되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 풀 준비는 이제 다 된 거야.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거 아니면 요 세 개가 안 됐으면 가등기는 이제 못 풀어내. 못 풀어내. 그러면 요걸 먼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풀이해서 이제 워밍업을 하면 되잖아. 워밍업을. 그러니까 워밍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문제가 나왔다. 이제 딱. 그럼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등기소로 가잖아. 가등기 신청은. 그러니까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그죠? 가등기를 정제면에서 읽어봐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 더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 더 부기등기.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다르다라는 거야. 이미 그 앞에서 다 써놨어요. 자,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좀 우리가 정리해놔야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그러면 3단계로 구분이 되어죠. 전이야, 후야. 전, 상, 중간 처분의 등기.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권 말소 대상은 요 중간 처분의 등기에서 딱 하나밖에 없네. 양립 불가능, 죽여. 무슨 말소? 직각 말소.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사후 통지.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요약집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가등기. 여기를 펼칠 수 있어야 돼. 가등기를 저기 지적 파트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의미를 보고요. 이제 마지막 테마가 나오네. 챕터 몇 장? 6장. 무슨 신청? 이의신청 및 보칙. 나와있죠.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거기 128페이지, 그 몇 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 이의신청은. 자, 그러면 6개가 기본 숙지를 6개를 외워줘야 돼. 그러면 거기 128페이지 밑에다가 자, 6개를 자기가 써놔봐야 돼. 자, 첫 번째, 주체. 두 번째, 객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자, 네 번째, 제기기간. 다섯 번째, 효력. 자, 여섯 번째,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벌써 이제 전달에도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6개가 이게 기본 골격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절격이 잡혀져 있어요.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천하문적이라도 못 풀어. 이게 6개가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또 그 밑에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요. 자. 자, 첫 칸은 넓게 그리세요. 두 번째 칸은 좁게. 자, 좁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의신청은 이제 요것만 숙제하면 이의신청은 재수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주체, 객체, 기준, 제기기간, 효력,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그 다음에 부당의 종류.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정리해서 우리 마무리 짓자고요. 어차피 요거는 숙지를 해줘야 되거든. 오늘 시간만 많으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줄 텐데요. 외우면. 자, 그럼 내일 학교는 뭐가 있어요? 특강이 있죠. 저 전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점 이하는 보내주지 말고 밤 10시까지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10시까지. 그렇죠. 모의고사가. 전 강제성도 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주체부터 써보자. 주체 아까 했어요. 무슨 관계? 직접 이해관계. 이해관계인도 이해관계인데 무슨 관계인이다? 직접 이해관계인. 자, 객체는 옳고 그런 거예요. 당, 부당이에요. 당.
자, 당부당이 뭐냐면 이게 한자로 옳고 그런 거, 옳고 그런 거. 이게 당부당이야. 당부당. 자, 기준은 뭐예요?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처분시 기준이야. 처분시 기준. 제기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잖아. 이의신청은 판결이 아니거든.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이의신청은 요거는 당해 등기소에 해요. 당해 등기소. 당해 등기소를 경유. 당해 등기소. 요거는 관할지방법원. 관할지방법원.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주체 그러면 직접이익 관계, 객체 당부당, 기준은 처분시, 제기간은 제한이 없다. 효력은 집행 부정지의 원칙, 집행 부정지의 원칙. 자, 이 신청은 어디에? 당해 등기소. 등기소를 경유하라는 거예요. 이 신청은 어디에다 하죠? 관할지방법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해놨더니 빌어먹을. 이거 봐봐요. 옛날에 이렇게 잡아놨더니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의신청서랑 그 등기소 그렇게 나왔대요. 여기가 5자고 여기가 5자 그랬으니 봐봐요.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5자죠. 읽어봐요. 당해 등기소 5자죠. 그랬더니 뭐예요? 요걸 뭐로 고쳐놨어요? 그 등기소. 그 등기소나 당해 등기소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 6개가 딱 골격화가 돼야 되고 하나 이제 몇 개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제처는 당부당. 제가 판사님한테 물어봐요. 여쭤봅니다. 판사님 이게 옳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판사님 이게 옳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왜 답변을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판사님이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저는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적법과 부적법을 따져주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저기 관공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네. 그러면 써요. 자, 그러면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야. 이 신청은. 자, 그러면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다. 어때? X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분이에요. 처분. 그러면 처분한 거. 그러면 처분한 거. 자, 읽어봐요. 신증거, 신사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은. 자,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처분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성혁이하고 송중기하고 이혼해야 안 해요? 이혼하죠. 몇 개월 전부터 별거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뒤에 별거한 거야. 왜? 뭐 정기 검침원이 빵원이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이 안 살았다라는 거야. 결혼 6개월 정도 하고 그때부터 뭐야? 자, 전기세를 안 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살았으니까 전기세를 안 사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밝혀내요. 아유, 같이 살든 안 살든 그거는 뭐 걔네들 자유지 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하고 안 사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예요? 6개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1년 동안은 별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뭐예요? 이제 몰래 감춰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춰놨다는 거야. 왜? 6개월 뒤에 전기세를 빵원이거든. 빵원을 했다는. 그러니까 요즘 뭐 막 매스컴에서 떨어대죠. 전기세 빵원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 또 무슨 상관인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자, 그럼 마무리 집시다.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작위 부당. 부작위 부당이 뭐예요? 부작위가. 자, 제가 뭐 등기관한테 등기를 신청했어. 저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저 등기 신청하러 왔어요. 사람 본체 만체 좀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한 대 지어박을. 이게 이혼 신청이거든. 이게 무슨 부당이다? 부작위 부당이야. 부작위 부당.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대말은 자기부당. 등기관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준 게 이게 자기부당이야. 그러면 이거는 부자기부당. 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이거는 무슨 부당일까요?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극적 부당이죠. 그럼 두 자로 건체 뭐가 될까요? 바보. 각하잖아. 각하. 행위가 없었잖아. 각하. 그 다음에 거부.
거부. 그 다음에 해태라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부작위 부당, 소극적 부당, 각하, 거부, 해태. 이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그러면 실행이 있었죠. 실행이야, 실행, 등실행, 수리로 표현이 되는 거야. 수리라는 것은 등기를 받는 거예요. 수리.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뭐예요? 적립신고를 도달할 때 효력이 나타나, 수리할 때 나타나. 수리할 때. 수리란 받는 거거든. 받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 받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써요, 이제. 자, 29조 1호 써봐요. 1호, 2호. 자, 29조 3호, 11호. 그 다음에 11호. 이의신청인 써놔봐요. 이의신청인.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1호부터 13호, 11호까지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가 각하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다 이의신청의 대상이네. 등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렇죠? 물어봐야지. 왜 거부를 했는지 삿대질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등기를 각하했어요, 안 했어요? 각하했죠. 그럼 제3자는 피해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 당사자. 그래서 아까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제3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 당사자만. 거죠. 자, 그러면 요 1호와 2호는 요거 이의 신청이야. 3호부터 11호는 상대적 무효로 등기가 돼버리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제3자 피해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사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제3자도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제3자가 무슨 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무이고사 이제 맨날 출제. 그래서 지난번에 1호가 무슨 위반? 아니면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네. 그렇죠? 그러면 1호와 2호는 부작위 부당이든 자기 부당이든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작위 부당은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 부당은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연습할 거예요. 자, 이의 신청이 나왔다. 뭐부터 찾아? 각하 실행부터 찾아. 각하 실행. 각하는 이 앞에 사유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잖아. 그렇죠? 각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볼 것도 없죠? 각하는 뭐의 대상이야? 이의 신청의 대상. 자, 수리가 나왔다. 수리 몇 호? 앞에 몇 호만 봐? 1호, 2호. 1호와 2호만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해결하자고 지금 1호부터 2호, 1호, 2호를 애워놓으라고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자, 각하가 나왔다. 앞에 볼 게 있어, 없어? 언제나 이의 신청이 돼. 실행이 나왔다. 앞에 몇 호만? 1호와 2호. 그러면 1호, 2호가 아닌 것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안 잡히면 이제 뭐예요? 실력으로 풀 수 없어. 그냥 자기가 지문을 외워서 푸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의 신청을 진정한 실력으로 풀려면 이게 이제 딱 대상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유행가는 있잖아요. 저보고 애워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본인부터 애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주체는 집사비관, 객체는 당부당, 기준은 처분시 기준. 제기관은 제한이 없다. 효력은 집행 부정제 원칙. 이의 신청서는 당의 등기서. 이의 신청은 간헐법원, 간헐지방법원. 자, 요거 당사자. X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1호와 2호는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 그거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는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자, 그러면 부작위 부당은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맞네요. 자기 부당은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자, 실력
이제 이의 신청은 이제 실력껏 풀어야 돼. 요걸 가지고.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려면 이의 신청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요걸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잖아. 아까 문제 풀었던. 읽어봐요. 각하는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각하 결정은 제3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누구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만.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마무리입니다. 자,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에듀라인 문제집을 하대요. 아무 문제비다 좋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집 서로 다 베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한 건을 저는 그래요. 문제를 한 건을 10번 이상, 5번 이상 풀면 다 100점은 나올 수 있어. 100점. 똑같은 문제를 5건 이상. 근데 답만 안 해오면 돼요. 1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2시 15분인데 오후반은 정확하게 3시 5분 보너스 줍니다. 그래서 3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하여튼 식사 맛있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요약집하고 문제집하고 또 같이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7월 21일 날 아마 다다음 주 일요일 날이 아마 우리 또 공식 마무리 한번 특강이 한번 있을 거예요. 21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일요일 겁니다. 7월 21일. 그때 이제 마무리 또 10시부터 5시까지 가지고 좀 또 한번 싹 정리하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